자, 뉴욕 증시는 개별장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일정한 이런 ASML의 이런 악재 속에서 반도체는 부진하면서 서로 상쇄되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이슈 6가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미국 쪽에 배터리 공급이 들어간다라는 호재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브 논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멤버가 국감에 출석을 하게 되면서 영향력이 어떻게 미쳐질지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태양광과 관련해서 2조 원대의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들도 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개의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경의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고 우리 군은 군사 분계선 이남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에 대규모 상용차용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도를 UAM 시범 운용합니다. 뉴진스 한이가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여야에선 엔터업계 따돌림 논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스타링크 인터넷이 내년 국내에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동유럽에서 2조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경의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고 이에 대응 사격했다는 뉴스입니다.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바로 북쪽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남북 연결 도로 철도를 완전히 끊고 북한 국경을 완전히 차단 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한 지 엿새 만의 일인데요.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 내 폭파 작업이라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MDL 남측 지역을 향해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상공을 남측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남북 연결 도로 폭파까지 감행하고 나서면서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 관련주들이 최근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관련주로는 스페코와 빅텍, 휴니드, 한일단조, 퍼스텍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어떨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에 대해서 대규모 상용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뉴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 1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모듈을 포함하면 매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포드와 총 109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 셀과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전기차용 약 130만에서 140만 대, 전기 상용차에는 약 100만 대 이상의 탑재될 수 있는 물량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공급 계약으로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세아 메카닉스, 나인테크, 나라 M&D 등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정부가 제주도에서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UAM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기사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교통물류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제주도는 지난 2022년 한국공항공사와 하나시스템, SK텔레콤 등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함께 UAM 시범 운용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상용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육지보다 물류 비용이 높은 제주 지역에서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절 수 있는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건설도 추진하는데요. 에어택시가 상용화되면서 UAM 관련주로 베셀과 기산텔레콤, 현대차, 하나시스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공동 물류센터를 추진하면서 물류센터 관련주 3방까지도 오늘장에서 영향을 받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뉴진스 한이가 국정감사에 출석했고 여야에선 엔터업계 따돌림 논란을 질타했다는 기사입니다. 국회 15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따돌림 논란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모 회사 하이브사나 다른 레이블 소속 매니저가 못 본 척 무시해라고 말했다면서 CCTV를 삭제하는 등 하이브 측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 인사 책임자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서면서 약 1시간 10분 동안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여야는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분쟁을 겨냥해서도 대주주 간 싸움의 피해자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뉴진스를 실적 추정치에서 배회했던 하이브였습니다. 국정감사 후에 오늘 하이브와 JYP엔터, SM과 YG 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떨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초 국내에서 서비스된다는 기사입니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기부는 15일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 기준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 예고 기간 60일이 지나면 승인 절차를 개시하고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부터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대표적인 관련주로 꼽히는 KTCS가 있는데요.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동유럽에서 2조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세르비아에 총 1.2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건설한 뒤 세르비아 전력공사에 인도하는 사업으로서 총 계약액은 2조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태양광 발전 사업 수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서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르면 오늘 공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이 뉴스로 현대 엔지니어링의 모회사인 현대건설의 주가가 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